네,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서양화 작가 박진영입니다. 전북 청년 2020에 선정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더 좋은 작업에 집중하면서 작업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 작업부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에서 초인으로 옮겨갔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본질,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되게 뭔가 사람의 존재가 나약하고 힘없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초인이라는 아이콘을 써서 그 초인이 무언가 이상과 대단한 무엇을 뛰어넘은 그런 대단한 존재의 초인이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에서 변화된 초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약한 존재의 초인이 아니고 뭔가 그 비장하고 그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대형 위주의 작품들을 하고 있는데 큰 작업이든 작은 작업이든 다 중요한데, 제가 그 초인이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좀 강렬하게 표현하고 효과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큰 캠퍼스, 큰 작업의 방향을 맞추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초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확장해서 집중해서 작업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컨셉은 제가 이전에 다루었던 그 초인 작업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이랄지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그 사회 안에서, 사회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사회라는 그 틀에 얽매여서 사회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삶에 대한 그 현상들, 그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랄지, 또 그리고 허상,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생존 본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초인에 대한 작업들은 앞으로 몇 년간은 쭉 해나갈 것 같아요. 그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 느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초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지금처럼 좀 대형 위주의 작품들을 앞으로도 계속 몇 년간은 해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루고 있는 매체가 회화인데 회화에서 국한되지 않고 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좀 더 효과 있게 그렇게 작업을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로잉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는 안준영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경험했던 감정과 몇 가지 신경증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드로잉 작업과 함께 영상 설치 등의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표현 방식의 확장을 모색하였습니다. 네, 저와 같은 나이의 청년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것인 만큼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서 전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관심사를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에 매력을 느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는 것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작업이라는 것이 비언어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매체, 예를 들면 소설 혹은 영화를 만드는 작가 그리고 감독들의 작품 세계를 엿보면서 제 작업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편입니다. 그림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말하기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하나의 주제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들을 그러한 관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최근 작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지금까지 익숙했던 손의 감각을 따라서 재현하는 것을 경계하고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작업은 불안이라는 감정에 잠식된 내면의 상황을 구체적인 형태의 다양한 기표들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작업과는 다른 그리기 방식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면서 그것들이 또 하나의 전시로서 연출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전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작업에서 저는 신체 기관을 내면적인 심리적인 상황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감정과 과거의 기억들을 담는 장치로서 화면 위에 콜라주 하듯이 작업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작업에도 표면적으로는 인체가 등장하겠지만 단순히 심리적 불안정을 드러내는 무대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각각의 기관들이 심리적 기능 상실 혹은 폭력의 상황에 관여하는 구조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유진입니다. 도립미술관은 굉장히 전시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찾아오는 그 관람객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형상화한 작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어요. 2012년 작품은 고통과의 직면이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고통 그 자체의 인상을 표현했다면 2019년에 제작된 작품은 사람과 같이 감정과 아픔을 지닌 마음의 형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우리 몸을 둘러싼 피부는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드는데 마음에 드는 멍은 좀처럼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미처 돌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 내면을 돌보기 위한 신호체로서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의 형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 작품의 카테고리가 한 3-4가지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가 시간에 따라서 제가 다시 바라봤을 때의 관점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 변화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시 작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 작품이 어떤 사유를 시작으로 형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따라서 형상들이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시작의 모티브는 같은데 그 형상과 표현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